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일단 저번주 장부터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주 장을 보시면 일단 지금 신용잔고를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드디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이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뜻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거고, 당연히 코스피도 지금 나타내진 않았지만 코스피도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수요일까지니까 목금까지 더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신용잔고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일단 빠졌다가 반등을 나왔다가 다시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지고, 요거에 지금 무한 반복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단기 반등을 줬는데요, 아직은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800포인트, 825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825에서 850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올려줘야만 진짜 진정한 반등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지지 않았어요. 상승인데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지지 않은 거는 금요일의 영향, 금요일이라는 부분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날도 금요일이고요. 직전 직후에 비해서 보통 금요일의 거래량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이때 하락할 때의 거래량보다 상승할 때의 거래량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적은 수준은 금요일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반등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냐? 자, 이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그널은 뭐냐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유효성이 떨어진다. 요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좀 짚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상한가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한가 종목이 코스피 0, 코스닥 3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속성을 낮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세력들이 지속성, 금요일날 상승한 거를 홀딩하겠다는 의지를 안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왜? 자, 금요일날 올린 거를 홀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면,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줬다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한가를 뭐 7종목에서 8종목 이상 최소, 그리고 많게는 15종목 아래 정도까지로 만들어줬을 거예요. 왜? 보통 상한가가 다음날 갭을 띄워서 팔아먹겠다라는 홀딩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홀딩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금요일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딩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거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자, 수급 주체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뭐 상승에 대한 단발성,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래 수급 주체에 대한 속성, 뭐냐면 개인은 팔고 외인 기관이 샀어요. 개인은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단타를 더 많이 치는 사람들이고요. 외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장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요. 자,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개인들이 소형주 단타와 그리고 회전율 엄청나게 높은 스캘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외인이랑 기관이 그냥 대형주를 쌍끌이, 그러니까 끌어주는 모습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증거가 지수 상승 폭이에요. 작은 종목들은 지수를 이렇게 올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 대형주들만이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줬다라는 거는 대형주만 진짜 강한 수급으로 빵 때려줬을 때만 가능한 건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두 가지의 의견의 컨플릭트, 두 가지 의견의 좀 대칭점이 생겨요. 하나는 상승이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시그널이고, 하나는 지속되는 상승에 베팅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금요일이었지. 그러면 뭘 보면 된다? 미장을 보면 된다. 자, 미장 치트키를 딱 치고 보니까 미장은 반등하면서 좀 더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끝내줬거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아직 뭐 일요일이 끝나진 않았지만 파월이라던가 뭐 바이든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뭐 이렇다 락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뭐야? 그래도 다음 주 초까지는 상승이 조금 여력이 남아있겠구나. 상승 여력이 조금 있음.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이 한 70%.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변수가 없었다면 거의 뭐 90%까지 줄 수 있었겠지만, 이 변수 때문에 70% 정도 주고 하락 가능성이 30%.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만약에 상승한 폭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갭락을 하고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홀딩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다음날까지 홀딩을 안 하겠다는 거지, 다음날 장초까지 홀딩을 안 하겠다는 거지, 계속 홀딩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장초에 갭락을 시키고 상승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다음날 갭락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갭락을 하고 상승을 시키려는 의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출문제라고 하죠. 이런 기출문제의 풀이구나. 그러고 매수에 좀 베팅을 해보시면 좀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만약에 갭락이 아니라 크게 띄우고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뭐 이거는 가는 거니까 뭐 달라라 행 로켓에 탑승하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그럼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어디냐? 보합권에서 시작하는 경우. 보합권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장 초반에 거래 대금과 차트의 흐름, 그러니까 봉의 흐름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봉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유심히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캘퍼일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단타를 치시는 분들일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해봐야 60%, 30% 정도는 아마 직장인이라서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뭐 10% 정도는 뭐 학생이겠죠. 아직 투자 여력이 없는. 이 60%는 장 초반부터 보셔야 되는 거고, 이분들은 뭘 봐야 되냐? 화장실 가서 한 10시에서 10시 반쯤에 방향성이 잡혔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9시에 일단 출근하면서 봐야겠죠. 9시에 출근하면서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것만 봐도 그날 내일의 장세를 예측할 수 있다. 좀 필살기죠. 내일의 장세를 이때 두 번만 봐도 전체 장세,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전체 장세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제가 뭐라 해야 되죠? 종목은 아니고 섹터 예언을 해드렸었는데 요게 너무 잘 맞았죠? 뭐 원전은 뭐 금요일도 G2파워나 한신기계 이거 아마 밖에 있을 건데 이런 애들이 올라줬고, 뭐 다른 애들도 다 올라주는 만큼 이런 괜찮은 섹터를 발굴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일단 이거를 매주 해드릴 순 없고요. 종종 제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도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카페 후기 게시판에 유튜브 영상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그리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 앞으로 영상 계속 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참고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좀 피드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후기 게시판에 영상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인사이트라던가 그리고 질문 그리고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룸의 카도였고요. 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 you.